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병원비를 마련하려던 딸의 절박한 목소리가 은행 창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숨을 붙들고 있었지만 통장 속 4천만 원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정작 가장 절실한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만약 오늘 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여러분의 통장 속 돈은 과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갇혀버릴까요? 지난해 가을 서울 남부에 사는 김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살의 김 씨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딸 민지 씨는 어머니의 통장을 찾아 병원비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인 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통장에는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지만 딸은 단 1원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지 씨는 개인 대출을 받아 응급 수술비를 마련했고 다행히 어머니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이런 운명의 순간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매일 수많은 가정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제도가 만들어낸 역설적인 상황, 바로 보호된 감옥에 갇힌 우리의 자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3년 우리나라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불법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투명한 금융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는 분명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는 의도치 않은 그늘을 만들어냈습니다. 본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면 그 누구도,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본인의 재산에 접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박진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융제도의 근간인 실명제는 불법 자금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정작 합법적인 가족 간 긴급 자금 접근을 차단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0% 이상이 이런 상황에 대비한 어떤 법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중 한 명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휴면 계좌입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휴면 상태로 전환되고 5년이 지나면 접근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10년이 지나면 그 돈은 국가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6조 원이 넘는 금액이 이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이 돈은 누구의 것도 아닌 그저 시스템 속에 갇힌 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는 60대 후반의 이상철 씨는 작년에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형이 세상을 떠난 후 그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려 했지만 형이 보유했던 여러 계좌는 이미 휴면 상태였습니다. 복잡한 서류와 법적 절차, 그리고 여러 번의 은행 방문 끝에 겨우 접근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형이 남긴 유산이 오히려 짐이 되었습니다. 형을 떠나보내는 슬픔도 크셨는데 이런 행정적인 문제로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상철 씨의 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공증 없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거나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족 간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와 평화의 송민우 변호사는 매년 수백 건의 상속 분쟁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분쟁이 사전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증받지 않은 유언장은 오히려 가족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40대 중반의 박지영 씨는 어머니가 남긴 자필 유언장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형제간 공평하게 나누라고 자필로 유언장을 쓰셨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형제와 거의 연락도 안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잘못된 상속 준비가 가져올 수 있는 가족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비공식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사망 후 발생하는 금융자산 접근 문제는 매년 수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런 상황이 언제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지금 당장 쓰러진다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은 과연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의 원인이 될까요? 금융보호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제도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한다면 우리의 자산은 언제나 우리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희망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문제들에는 다행히도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들이죠. 먼저 금융당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융보호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금융보호자로 지정해두는 방식입니다. 만약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금융보호자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50대 후반의 정영호 씨는 이 제도의 수혜자 중 한 명입니다. 작년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미리 지정해둔 아내가 금융보호자로서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없었다면 가족들이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금융보호자 제도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많은 가정의 위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은행의 김승준 금융 컨설턴트는 고객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대부분 즉시 신청하십니다. 그만큼 필요성을 체감하는 제도죠.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강력한 해결책은 신탁입니다. 신탁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설계해두는 법적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병원비로 얼마를 사용하고 가족의 생활비로 얼마를 쓸지, 심지어 사망 후 상속은 어떻게 할지까지 미리 결정해 둘 수 있습니다. 신탁은 단순한 자산 관리를 넘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63 김현우 씨는 3년 전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치매 가족력이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신탁을 통해 제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제 의지대로 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했죠. 특히 장기 요양에 필요한 비용과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신탁은 과거에는 부유층만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일반 가정에서도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1,0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소액 신탁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이용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융 신탁 전문가인 이정민 박사는 신탁은 단순히 재산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미래에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계좌 정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은행에 다수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계좌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휴면 상태가 되어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계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해지하거나 필요하다면 정기적으로 소액이라도 거래를 해서 휴면 계좌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유언장의 공증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자필 유언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완전히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은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고인의 의사가 정확히 일행되도록 보장합니다. 대전의 공증 전문 법무사 박태준 씨는 공증받은 유언장 하나가 가족의 화합을 지키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재혼 가정이나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유언장 공증은 비용도 크지 않고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이런 제도적, 법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돈과 상속에 관한 대화는 금기시되거나 불편한 주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는 최지연 씨는 재산과 상속에 관한 대화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들이 돈 때문에 찾는다고 오해할까 봐 자녀들은 부모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솔직한 대화가 서로에 대한 배려이자 책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해결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건강하고 정신이 맑을 때 준비해야만 나중에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이 됩니다. 금융보호자 지정, 신탁 설정, 계좌 정리, 유언장 공증,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 이 5가지 준비는 우리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융자산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다가 결국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준비는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나이나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에 접어들면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금융 플래너 한정아 씨는 많은 분들이 아직 젊어서 혹은 재산이 많지 않아서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준비는 재산의 많고 적음보다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민사소송 통계를 보면 매년 수천 건의 상속 관련 소송이 법원에 접수됩니다. 더 슬픈 사실은 이런 소송의 대부분이 그리 큰 재산이 아닌 경우에도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형제 자매 간 감정적 대립이 얽히면서 소액의 재산을 두고도 수년간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 해결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융보호자 제도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금융보호자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래하는 주 은행을 방문해 상담사와 면담 후 간단한 서류 작성만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되는 제도입니다. 인천에 사는 75박명자 씨는 최근 금융보호자로 딸을 지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돈을 맡긴다는 생각에 망설였어요. 하지만 작년에 이웃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병원비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결심했죠. 이제는 마음이 한결 편해요.
신탁 설정은 조금 더 전문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은행이나 신탁 전문 금융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신의 재산 상황과 가족 관계,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을 고려해 맞춤형 신탁 계약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의 신탁 전문가 정경호 씨는 신탁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길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매월 얼마를 생활비로 사용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조건과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계좌 정리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본인의 모든 금융 계좌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해지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래된 계좌일수록 휴면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언장 공증은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과 함께 재산 관련 서류 등기부 등본, 예금 통장 등을 준비하면 더욱 정확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증 비용은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대화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낍니다. 갑자기 내가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까? 라고 말을 꺼내는 것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 윤소영 씨는 자연스러운 대화의 시작을 위한 조언을 제시합니다. 뉴스나 드라마에 나온 상속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가족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또는 나는 나중에 요양원에 가게 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본인의 바람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준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많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송경숙 씨의 가족은 금융보호자 제도 덕분에 큰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됐을 때 제가 금융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또 다른 사례로 부산의 권호성 씨는 부모님의 철저한 신탁 준비 덕분에 형제 간 갈등 없이 부모님의 돌봄과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신탁을 설정해 두셨어요. 덕분에 요양원 비용이 자동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재산은 유언에 따라 분배되었습니다. 형제들 모두 어머니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었고 서로 원망할 일도 없었죠. 미래를 위한 준비. 우리는 지금까지 금융자산 보호의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실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준비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준비인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이야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돈이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는 관계와 사랑, 그리고 의미 있는 경험에서 오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재산 문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때 오히려 가족 관계가 무너지고 사랑이 상처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산에 사는 70대 후반 이미경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은 평생 돈 이야기를 꺼리셨어요. 돈 때문에 가족이 다투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가족들은 상속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였고 결국 형제간에 절연하게 되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분의 침묵이 오히려 가족을 해친 셈이 되었죠.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산 관리와 상속 준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평생 일하며 모은 재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그 재산이 우리의 의도대로 사용되고
가족에게 축복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어섰지만 건강 수명은 그보다 약 10년 짧은 70세 정도입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약 10년간은 누군가의 도움이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적절한 금융적 준비가 없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 전문의 김지수 교수는 의학의 발달로 수명은 늘었지만 그만큼 만성질환이나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 상태로 살아가는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의료적, 금융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산 관리와 상속 준비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가족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삶의 준비입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 모두를 위한 배려입니다. 앞서 살펴본 금융보호자 제도, 신탁, 계좌 정리, 유언장 공증, 가족과의 대화. 이 5가지 준비는 단순한 금융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사랑을 미래로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돈이 가족을 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준비 없이 남겨진 자산이 가족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이자 잘 준비된 자산은 가족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60 중반 박상현 씨는 최근 모든 금융 준비를 마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준비가 우울하고 무거운 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마지막까지 짐이 아닌 사랑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 위로가 됩니다. 이처럼 미리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에서 적어도 재정적인 부분은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불안감을 줄이고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준비는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산과 상속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과 바람을 이해하게 되고 이는 더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의 가족 상담사 정민석 씨는 상속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가족들 중 많은 경우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는 공평하게 나누고 싶었다고 생각했지만 자녀들은 차별받았다고 느끼는 시기죠. 미리 대화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갈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가족에게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짐이 될까요? 여러분의 의지대로 사용될까요? 아니면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까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가 평생 일궈온 재산이 우리의 사랑과 의지를 담아 가족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금융보호자 지정, 신탁 설정, 계좌 정리, 유언장 공증, 가족과의 대화. 이 5가지 준비를 통해 여러분의 재산은 가족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마지막 사랑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길 바라며 이런 준비가 결코 필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기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준비된 사랑이 가족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통장, 당신의 집, 당신이 평생 모은 모든 것들이 정말 안전한지. 그리고 내일 단 하나의 작은 행동으로 시작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은행에 들러 금융보호자 상담을 받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가족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0분의 준비가 30년의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분은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불행 앞에서 우리의 준비된 사랑이 가족을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돈이 가족에게 눈물이 아닌 위로가 되고 짐이 아닌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